자, 무슨 문제인지 알아? 무슨 문제야? 딱 보면 나와야지. 빠른 풀이가 뭐였어요? 빠른 풀이가 무슨 성? 유일성. 유일성을 이용한 문제. 우리 이거 세 번째야 지금.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몰라가지고 다시 저번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이니까 이제 알아야지. 이제 알아야지. 민경아 알죠? 당황하는 얼굴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자, fx가 0이야.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f의 2022-6x는 0의 두근을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그죠? 자, 유일성을 이용하면 뭐라 그랬어요? f의 2022-6알파 프라임 2022-6 베타 프라임 얘가 성립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뭐라 그랬어? 알파와 베타밖에 없다. 이게 유일성이었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 그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굳이 알파 프라임으로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합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어차피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그냥 더해버리면 4044 마이너스 6의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네가 넘어가면 되겠네. 네가 넘어가서 18 넘기고 6으로 날리면 이거의 값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유일성을 이용한 문제.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입니다. 이거의 근이 모두 실근이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일단 3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조립제법을 생각을 할 거고 조립제법에서 이렇게 미지수로 나온 문제가 차라리 더 쉽다고 그랬어요. 왜? 미지수만 날리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가 K야. 여기도 K네? 그럼 X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날라가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근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일 1, 마일 K, 마이너스 K, 0 이렇게 해서 하나 날라가겠죠. 자,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x 플러스 2라고 x제곱 x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되는데 모든 이거의 근이 모두 실근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알아서 실근이고 그럼 얘만 실근이면 되겠네. 이거는 뭐 가지고 가는 거야? 판별식 D 가지고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이차 함수의 최소값은 안 해도 되죠? 그쵸? 이건 그냥 말로 합시다. 자, A가 뭐야? X는 뭐일 때? 뭐야?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바로 해야지. 4x 제곱에 8x 플러스 1이야. 그럼 이차 함수 아래로 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x의 꼭지점. 얘가 뭐라고? 최고차항이 1일 때. 그럼 얘가 뭐가 돼? 플러스 2. 그거의 반값에 부호반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값은 어떻게 구하자고? 집어넣어서 구하자고. 그래서 암산하지 말고 4-8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구하자고 약속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얘는 뭐만 조심하자고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조심할 건 뭐밖에 없어? 니네가 못하는 거. 그렇지. 올라탈 수 있냐 없냐 판단만 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은 다르겠지. 오늘은 많이 했으니까 맞을 거야. 자, 일단 얘부터 해보면 자, 얘는 범위가 뭐예요?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1하고 7하고 일단 사이값. 자, 이게 첫 번째 범위고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k와 1 이렇게 됩니까? 그쵸? 그럼 두 개의 근이 뭐가 돼요? k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 란 말이 없어요. 몰라. 어쨌든 1이 하나 근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근이고 그 다음에 2k가 근이라고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2k가 앞에 있으면 뭐 2k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얘랑 만나는 점이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이야. 존재하지 않도록이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럼 이거 다 존재잖아. 그쵸? 자, 따라서 두 개를 결론적으로 보면 자, 하나는 2라고 7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뭐여야 돼? 얘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무조건이고 그죠? 그럼 2k가 어디 있어야 돼? 2k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2k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지. 그럼 기본적인 식은 뭐야? 일단 이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2k가 7보다 크다라는 게 기본이야. 근데 이제 올라타도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거야. 자, 생각하고 대답해. 생각해. 민경아, 올라타도 돼 안 돼? 우리는 올라탔을 때 얘가 7을 가질 수 있냐 없냐만 판단하는 거야. 올라타도 돼 안 돼? 왜 자신이 없어? 올라타도 돼 안 돼? 아직도 자신이 없어? 돼? 되는데 자신은 없어? 자신 있어? 올라타도 돼 안 돼? 안 돼? 이게 그렇게 헷갈려? 이게? 아니 봐봐. 얘가 A라는 집단이고 얘가 B라는 집단이라고 해볼게요.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답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A는 7을 가지고 있어 없어? 갖고 있다고? 동그라미인데? 얘 어차피 7 못 가져. 7 못 갔잖아. 안 갖고 있어. 얘는 6.9999999까지만 갖고 있는 거지 7을 못 갖고 있어. 2K가 만약에 여기 올라타. 그럼 B는 7을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이 6.99999까지 갖고 있는 거고 얘가 여기 올라타잖아? 그럼 B는 뭘 갖고 있는 거야? 7.000000002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없네. 어차피 정수 7 못 갔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 올라타도 된다고. 오케이? 큰일 났네. 안 돼요. 이거 빨리 연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빨리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K는 뭐다? K는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죠? 그럼 얘는 뭐니까? 3.5니까. 그럼 최소 정수는 뭐야? 4가 되겠죠. 오케이? 자, 3차 방정식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자, 이거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자, 얘네가 세 근이야. 그러면 우린 세 근이 나와 있고 3차 방정식을 하라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알죠? 알아요? 나랑 안 했어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했죠? 씨, 완한 표정을 하고 있어. 이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야? 얘가
이게 2차가 뭘로 시작하죠? 마이너스로 시작하죠. 마이너스 플러스죠. 3차는 한 번 더 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야. 얘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 추가됐잖아. 그게 뭐야? 둘씩 곱해서 더하는 거.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얘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얘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 대놓고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공식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는 교과서에 대놓고 안 나와요. 근데 누구나 알고 있고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문제집에서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학교 교과서나 학교 시험에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가지고 작성하라는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뺄까 하다가 어차피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우리가 푸는 문제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안 날리고 그냥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뭐라고? 1이라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3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나보고 뭐 해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세근으로 한대. 그럼 우리는 얘 세근을 가지고 뭐 해야 돼? 한 번은 띡띡띡 더해줘야 되고, 한 번은 둘씩 곱해서 더해줘야 되고, 한 번은 얘를 그냥 싹 다 곱해서 얘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각각의 위치에 뭐가 있는지 알지. 근데 문제는 식이 너무 더럽잖아. 그쵸? 식이 너무 더러운데 잘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얘가 1 마이너스 감마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랑 얘랑 날라가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감마란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베타 플러스 감마야.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야? 1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날라가죠? 즉 마이너스 알파고, 그럼 얘도 뭐겠어요? 얘도 1 마이너스 베타니까 1 날라가서 마이너스 베타겠지. 결국 나한테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씩 구하시면 되죠. 자, 싹 다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둘씩 곱해서 더하는 거야. 둘씩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야? 얘랑 똑같네? 그쵸? 그럼 3이겠네? 그쵸? 그 다음에 싹 다 곱해. 싹 다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나올 거 아니야? 얘가 1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서 싹 다 더한 거, 둘씩 곱해서 더한 거, 싹 다 더한 거,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가지고 나는 3차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최고차항의 해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x 3승에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가 얘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긴 뭐라는 거야? x 제곱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둘씩 곱해서 더한 게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근데 걔가 3이란 얘기니까 3x란 얘기고, 그 다음에 싹 다 곱한 게 마이너스 저것분의 저건데 그게 얘 나왔다는 얘기니까 1.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36번은
자, 4차 방정식이 이거의 두근이 2라고 마이너스 1에 나머지 두근의 곱을 구하랍니다. 봐봐. 미지수 몇 개? 2개지. 식 몇 개? 2개지. 그럼 1 대입해서 0이다 마이너스 2 대입해서 0이다 하면 A, B 값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끝났네. 그쵸? 그리고 그러면 4차니까 내가 뭐 하셔야 돼요? 조립제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두근의 곱이지. 잘 생각해봐. 니네 4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알아? 모르죠. 나도 몰라. 근데 근각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아? 탄생 배경? 2차 방정식은? 근각에서의 관계는 몇 차 방정식이든 다 존재해. 무조건 존재해. 무조건. 우리 근의 공식 같은 그런 게 아니야. 근의 공식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2차 방정식까지만 배우잖아. 근각에서의 관계는 그렇게 공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나온 거야? 이거야. 봐봐.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그러면 두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는 뭘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x-알파와 x-베타라는 근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야. 그쵸? 그럼 얘를 정리하면 뭐야?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쵸? 이게 근각에서야.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 방금 3차는 빠졌다고 그랬잖아. 생각을 해봐.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fx는 최고차항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전개하면 a에 뭐가 돼? x 3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제곱 나오는 게 뭐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의 x 제곱이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이렇게 전개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차는 뭐야? 1차는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x를 곱하면 그럼 알파 베타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의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3차 근각에서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면 n차 다항식도 근각에서의 관계가 무조건 존재하겠지. 대신 얘는 간단하니까 교과서에서도 이제 하시는 거고요. 3차도 봐봐. 합이랑 곱은 간단해. 대신 중간에 얘가 껴서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4차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야. 근이 4개야. 그러면 얘는 fx를 만들면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까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a에 봐봐. x 4승에 일단 3차가 어떻게 나와? 3차가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를 고르고 여기서 x 고르면 그럼 마이너스 알파의 x 3승 나올 거 아니야? 즉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의 x 3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중간은 관심 없어. 쭉 하다가 마지막에 얘랑 곱해서 뭐 나오겠어? 마지막 상수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시작은 항상 뭐로 시작해?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를 한 번 선택하냐, 2번 선택하냐, 3번 선택하냐, 4번 선택하냐 그거에 따라 차수가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차, 5차에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즉 맨 앞대가리는 다 더한 거고 맨 꼬랑지는 다 곱한 거다. 즉
더한 것과 곱한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아니?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니네가 A하고 B 값을 구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근을 직접 구하셔도 되는데 A 값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난다고. 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값은 내가 알거든. 뭐야?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차례 아냐. 그러니까 얘가 뭐 나올 거야? 2분의 A가 나올 거라고. 싹 다 곱하면. 꼬랑지 난다고, 꼬랑지는.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뭐야 지금? 2라고 마이너스 2래며. 그러니까 얘까지 마이너스 2일 거라고. 나한테 얘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나는 A 값만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늘 안 구해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게 시간을 절약하는 스킬이라고.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뭐해? 이걸 대답을 안 한다고? 어떻게? 뭘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민경아, 뭘 기준으로? 그쵸? 네,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0 되는 걸 기준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쪼시면 안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3이야. 얘를 나오면 절대값이 나왔어? 그럼 방정식이든 함수든 부등식이든 무조건 그냥 우린 뭐합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2x-3이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뭐해? 그려야지. 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리라고. 여기서는. 얘 어떻게 그려? 3하고 2하고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생긴 거지. 근데 어디서만 그리라고? 여기서만 그리라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만 남겠지. 그쵸? 얘는 3하고 1하고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서는 그래프 누굴 그리래?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인데 여기서만 그리라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됐어요? 그래서 저거의 그래프가 이거라고. 자, 이 상태에서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누가 최대야? 누가 멀어? 얘가 멀지. 그쵸? 그러니까 3을 여기다가 대입한 얘가 최대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나왔다고 쫄지 마세요. 무조건 나눠서 그냥 그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설계 한번 해볼까요?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한근이 알파일 때 얘를 구하랍니다. 자,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민경이가 질문한 거랑 약간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의 일종이에요. 얘도. 자,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0이야. 근데 이거의 한근을 알파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가 0이라는 식을 만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쟤네들을 뭐 건드려 봅시다. 건드려 보는데 일단
뭐 이렇게 딱 맞지는 않는데 뭐 이런 거는 간단해요. 그냥 차수를 제일 높은 거 가지고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해서 일단 저 앞대가리 있죠. 2알파 제곱. 졌다가 일단 집어넣읍시다. 졌다가 일단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는 4알파 마이너스 7분의 2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3알파 마이너스 5를 넣으세요. 그럼 뭐가 돼요? 4알파 마이너스 7 되죠. 그쵸? 지가 알아서 날아가지. 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5알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전개하세요. 그냥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큰 수부터 얘부터 정리하는 거야. 얘부터. 근데 엿다 놓으면 얘가 2분의 3알파에 2분의 5 좀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니까 그냥 이거 2알파로 바꿔버리세요. 뭐 하면 돼? 분모 분자에다 그냥 2 곱해버려. 뭐 어때? 내 맘이지. 8알파 플러스 8 분의 10알파 마이너스 6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쵸? 그리고 엿다가 집어넣어. 3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알겠죠? 그럼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 분의 얘가 되지. 야 지금 딱 봐도 몇 배야? 2배죠. 근데 부호가 다르지.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날라가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2 해서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표현 아까처럼 알파 베타 나와 있든 알파만 나와 있든 이거는 식에다 집어넣어서 풀어요.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야?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 하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을 알려주고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이거 아까 우리 3차에서 했던 것처럼 뭐 하라는 거야?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야? 풀이 뭐야?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쵸? 그쵸? 두 근 사이에 1이 있도록 나왔네. 뭐야? 근의 분리잖아. 그쵸?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일단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럼 얘는 이거 원하는 거잖아. 그쵸? 자,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민경아!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눈으로 보면서 얘기해. 넌 이걸 만들어야 돼. 최고차항이 1이라고 나와 있어. 안 필요해. 대칭축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뭐만 필요해? 그렇지. F1이 뭐야? 5-M이 모으면 된다? 근데 얘가 두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죠. 두근 사이에 1이 있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죠. 그렇죠? 이거는 문제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작아야죠. 이게 근의 분리예요. 이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올라타는 것 좀 잘 합시다, 진짜. 아니야. 잠깐만. 요거까지만, 어디? 시간이 애매하네. 44번까지 일단 마무리 해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근의 분리 완벽하게 마스터 해오시고요. 근의 분리 마스터하고 44번까지 해오시고 지금은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이거 최대값 구하랍니다. 최대값 최소값 문제예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우리 대표적인 건 뭐라고? 2차 함수라고. 근데 고1에서 특수하게 나오는 게 이거라고. 그쵸? 이거 누구라고? 저번 시간에도 했잖아, 이거.
누구라고? 에이, 저거, 이씨. 뭐 있어? x제곱, y제곱, x, y. 그쵸? 뭐라고?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얘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3의 x제곱 마이너스 8x. 그쵸?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 16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배의 y제곱, 그 다음에 8y. 그러니까 여기에 16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5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생겼어? 48. 그럼 마이너스 48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2 생겼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2.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왜 이거 한 거 같지? 저번 문제랑 똑같지 않아요? 나 다른 반에서 한 거야? 니는 처음 봐? 나 이 문제 어디서 했지? 왜 최근에 했는데? 아이씨, 예비고일을 3개 반을 했더니 이제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왜 한 거 같지? 왜 이렇게 문제가 낯설지가 않지? 아니 어쨌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3, 그럼 마이너스 75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만족하는 x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뭐야? 언제가 최대야? 야, x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뭐여야 돼? 얘가 뭐가 돼? 그치? 얘가 0 돼줘야 되지. 그쵸? 그래야 얘 혼자 75랑 퉁쳐서 0 만들 거 아니야. 그래야 x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이고 그러면 x-4의 전체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넘어가서 3으로 약분하니까 뭐예요?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4는 뭐가 되면 돼? 5가 돼야 x가 최대겠지? 그죠? 마이너스 5보다. 그러니까 x는 9. 얘가 x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실시에 맞추자 좀. 맞추자. 왜 이렇게 부등식을 못해?